오늘은 봉준호 감독님의 6년 만의 신작 미키 17입니다. 영화의 기본 글자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보를 저장해서 프린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지구에선 금지. 우주 탐사 중에 위험도가 높은 임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 도입하여 온갖 위험한 일을 시키고 죽게 되면 새로 프린트하는 식으로 위험한 일을 한 명에게 몰빵시켜 미키가 우주에서 온갖 고행을 겪는 과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사전 인터뷰에서 밝히셨듯 이는 어느 정도 고위험 작업에 내몰리는 젊은이들과 이를 방치하는 사회에 대한 풍자적 요소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설정 자체로도 훌륭한 사이버펑크적 소재입니다. 몸의 정보는 프린트하고 기억은 업로드시켜 갱신시키는 이 상황에서 미키 1과 미키 2는 같은 존재일까요? 미키 2가 프린트 될 것이기 때문에 미키 1의 죽음은 아무래도 좋은 문제일까요? 윤리적 문제로 인해 부활자를 미키 한 명으로 제한했다고 하지만 미키를 죽음으로 내몰며 점차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팀원들에겐 윤리적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주 잠깐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 확확 튀어나오죠. 실제로 작품도 이런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분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미키 17은 이 부분에서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간을 프린트하여 휴먼 실드로 써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영화의 러닝타임을 온전히 쓸 수 있는데 여기서 2걸음, 3걸음 더 나아가 버리니 그저 여러 주제를 늘어놓는 것 이상의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덕분에 지극히 올바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피상적인 이야기 이상의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내용 함께 살펴보며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는 전문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개인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영화는 크레바스에 떨어진 미키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나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긴 순간 구조대로 보이는 친구 티모가 등장합니다. 티모는 미키가 보육원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입니다. 그런 티모마저도 어차피 넌 되살아나고 로프의 길이가 짧으니까 라며 미키 대신 근처에 떨어져 있던 화염방사기만 회수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크리퍼에 의해 잡아먹히면서 화면이 넘어가며 현재 미키 17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죠. 미키는 티모와 함께 마카롱 사업에 도전하지만 처참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때 쓴 사체로 인해 목숨이 위험해지자 우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티모는 급하게 자격증을 따 조종사로 지원하지만 아무런 자격증도 없던 미키는 우주선의 유일한 소모형 병력 죽어도 프린트로 되살아나는 익스펜더블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시점에 신체 정보를 저장해서 재프린트하고 벽돌에 기억을 저장해서 프린트된 몸에 기억을 다시 심어주면 짜잔 새로운 미키가 등장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벽돌에 심기는 기억인데 영화가 어떤 메커니즘인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미키가 죽는 시점까진 자동 동기화가 되고 기억 이식을 마치면 그때부턴 새로운 미키의 기준으로 기억이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죽을 때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작중 중요한 소재거든요. 일은 문자 그대로 죽을 정도로 힘들고 새로운 콜로니에 정착하기 전까진 아껴야 한다며 음식도 끔찍한 상황. 미키를 버티게 해준 것은 오롯이 나샤의 덕이었습니다. 우주선의 계급층에선 벅 상위에 속하는 보안요원의 신분임에도 최하층인 미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녀. 미키와 우주판 카마스트라를 만들며 시시석되는 한편 미키가 죽고 프린트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를 지탱하기도 하죠. 우주의 방사선은 얼마나 버티는지, 이주할 행성의 대기는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지 실험체로서 요긴하게 쓰인 덕에 16번의 죽음을 겪고 난 뒤 17번째 미키 17이 이제 크레바스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크레바스, 거기서 크리퍼의 거대한 입속으로 삼켜지나 했더니 크리퍼들은 그를 질질 끌고 이동한 뒤에 여러 마리가 떼지어 다시 표면 위로 올려주기까지 합니다. 내가 프린트된 육체라 고기가 맛이 없을까봐 그러냐고 나름대로 기분이 상해하는 미키 17. 그렇게 어리둥절한 상태로 우주선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던 중 이미 침대에 누워있던 미키 18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티모가 크리퍼와 마주친 미키 17을 보고 미키가 죽었을 거라고 보고를 하자 우주선에선 이미 미키 18을 프린트해버렸고 그 덕에 미키 17과 미키 18이 동시에 존재가 된 거죠. 놀라는 미키 17과는 다르게 미키 18은 태어났는데 프린트된 시점에서 미키의 기억을 다운받아 갱신했으므로 미키 18은 미키 17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억을 가진 독립된 개체가 생성됐으므로 미키 17이 그냥 죽고 미키 18이 죽었을 때만 프린터를 한다면 미키 17의 존재는 사라지는 셈이죠.
감독은 육체가 아니라 기억의 연속성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정의내린 셈인데 개인적으로는 미키 17, 18을 죽이고 프린트했을 때 미키 19는 미키 17과 18이 동시에 살아있던 두 개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미키 18이 프린트된 시점에서부턴 미키 18의 기억만 업로드되고 있을지 궁금했는데 이 주제가 오래 지속되지 않다 보니 따로 언급이 없더라고요. 미키 17이 자신이 죽으면 거기서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냐고 언급했고 다른 설정 언급은 더 없었으니 이 리뷰에서는 후자라고 가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작중에선 이런 중복 존재 상태를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금지된 상태였죠. 여기엔 초기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 중에 한 명이 사이코패스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살인을 하는데 프린트된 또 하나의 날을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간 거죠. 작중에선 원본을 프라임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살인을 한 쪽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프라임 쪽이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쪽이 더 재밌을 테니까. 물론 이런 가정이 의미 없게도 세 번째 나의 프린트도 이미 이루어져서 두 명이 잡힌 사이에도 살인을 하다 걸려서 총 3명이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량의 결정이 곤란했다는 이야기로 전개되죠. 셋의 형량을 똑같이 줘야 하는지,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해서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하는지. 물론 영화는 결론을 내지 않고 방금 미키 17, 18 때도 그랬듯 화두만 던지고 다음 전개로 표표히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셈이죠. 그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멀티플이 금지된 기술이 되었고 우주에서는 만약 멀티플 발생 시 영구 삭제라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삭제라는 표현이 재밌는데 실질적으로 익스펜더블은 인간으로 치지 않는 셈이에요. 물론 이는 나샤를 제외한 사람들이 미키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그건 그래도 어차피 부활하기 때문에 라는 마지노선이라도 있었죠. 그 최후를 삭제라고 표현하는 건 훨씬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작중 사령관은 가임기의 여성이 죽은 것에 대해서 미키에게 이성을 잃고 분노해서 날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개척하는 입장에선 생명을 잉태하고 번식이 가능한 모체가 사라지는 건 뼈아픈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후 멀티플이 들켜 미키를 죽일 때는 재밌어 하다 못해 엔터테인먼트하게 즐기는데 이런 극적인 차이는 묘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작품 자체는 기억의 연속성에 존재 의의를 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키 17과 미키 18의 죽음은 분명 2배로 슬픈 일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임기의 여성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니 감독의 메시지인 인격 존재와는 다르게 작품 내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잃고 개척의 성공이란 목적을 위해 쓰이는 자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작품에서 다분히 트럼프를 의식하고 만들어진 듯한 이 사령관은 개척지에서 번식해서 창궐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창궐은 보통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닐 뿐더러 인간에게 쓰이는 단어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에 대해선 영어 원대사론 infest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쪽은 좀 더 노골적으로 동물이나 벌레에 쓰이는 용어라는 걸 생각해보면 감독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 벌레에 해당하는 크리퍼들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보여주며 대비 효과를 주고 그들을 벌레 취급하는 케네스와 미키 18이 동기어진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크리퍼와 인간이 더불어 살고 끝내 프린트기를 폭파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미키 17은 아주 많은 가능성만 지닌 아쉬운 영화입니다. 저런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는 현대에도 이미 우리 사회가 인명을 소중히 하는가를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게 참 입맛이 텁텁해지는 부분이죠. 결국 콜로니의 성공적인 정착, 인구의 안정화라는 면에선 누구도 죽지 않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에 영화는 살짝 유치함을 끼웠습니다. 바로 마크 로팔로가 연기한 총사령관에게 평범한 악당스러운 행동 원리와 우생학 사상을 주입하는 거죠. 물론 감독님은 특정 인물을 풍자했다는 뉘앙스를 부정하셨지만 굳이 지지자들의 키 아이템으로 빨간 모자가 등장한 시점에 강경한 타입의 지도자 캐릭터에 논란이 되었던 키워드를 더하는 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다라는 게 더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총알이 얼굴을 스치는 장면은 촬영이라고 생각하면 의도하지 않은 우연이겠지만요. 이에 대해 유치하다고 표현한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이게 트럼프를 의미하든 혹은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역대 스트롱맨 독재자를 모아놓은 것이든 봉준호 감독님 영화들의 기존 악역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평면적이에요. 기존 영화들의 악역들은 마냥 빌런이기보단 엔타고니스트, 주인공과 대립할 뿐인 인물에 가깝거나 그 행동 원리를 어느 정도 관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왔습니다. 이는 최근의 필모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인데 기생충의 부잣집 가족, 옥자의 루시, 낸시 자매, 설국열차의 윌포드도 좋은 사례입니다. 설국열차 드라마판의 윌포드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것과 달리 영화판의 윌포드는 덮어놓고 미워하긴 어려운 인물이죠.
좀 더 나아가자면 마더의 해자 역시 다른 영화였다면 악역에 가까웠을 인물상을 모성애란 키워드로 공감대를 형성해 관객에게 이해시키는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스 마샬은 허무할 정도로 미워하기 좋은 인물입니다. 그냥 스토리가 대단찮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적당한 빌런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바타의 코레츠라든가 존 윅의 비고 혹은 옛날 드웨인 존슨 출연 영화들의 빌런 같은 그냥 주인공이 활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찍어낸 듯한 빌런들이요. 그런 캐릭터들을 대충 뭉뚱그려놔도 케네스 마샬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사악하며 떼쟁이에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너무나 싫어하기 좋을 뿐인 평범한 악역이에요. 이런 평면적인 악역은 솔직히 실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굳이 범부의 레벨로 내려오는 거죠? 빌런의 평면화는 이야기의 단순화를 불러오고 이야기의 단순화는 특정 장르에선 선택과 집중을 위한 버림패가 될 수 있으나 보통은 충분히 경험을 갖춘 관객이 이야기에 몰입하는 걸 방해합니다. 관객이 앞으로의 전개를 훤히 예측할 수 있어지는 순간 이야기는 흥미를 잃게 돼요. 심지어 던지는 주제거리는 많은 영화가 이야기는 지극히 단순하다? 철학이나 윤리 수업에 좋은 교재일진 모르나 좋은 영화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작중 미키가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기분이야? 굳이 이 대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던 죽음이 최소한 이 영화에 한해서는 과학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물론 한정적인 방법으로 우회하는 것에 가깝지만 연구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했어요.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윤리의 영역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건 역시 좁게는 AI, 넓게는 앞으로 다가올 특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칠 현상들이기도 하죠. 그런 혼돈 가운데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답은 너무나 쉽게 내려져요.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라는 평이한 문구로요. 이 영화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주제거리들은 그 하나하나 영화화에도 부족함이 없는 소재입니다. 처음에 미키는 돈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사람이 목숨을 잃는 장면을 봅니다. 사채업자 본인도 그 수와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림직해 하는 모습은 일체 없이 오로지 돈만이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이것부터 이미 수없이 다뤄진 돈의 가치란 주제로 영화 한 편은 풀어낼 수 있는 주제고 죽음에서 매번 부활하며 인류를 위해 희생하지만 천대받는 미키의 존재, 멀티플이라는 소재와 형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키 17과 미키 18이 나샤와 동시에 관계를 가진다면 그건 쓰리썸인가 아닌가? 이주한 행성의 토착민과 어떻게 외교할지에 대해서 하나씩만 주요한 주제로 삼아서 영화를 굴려나가도 충분히 러닝타임 내에 할 이야기가 많은 주제들이죠. 미키 17의 주제의식은 언뜻 보면 생명이란 한 가지 큰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교집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과 생명, 죽음과 생명, 복제와 생명, 타종의 생명 등 유발하는 감정과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하게 다뤘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주제에 대해선 공감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 그렇지 못하면 그 시점에서 감정선이 끊기니까요. 미키 17의 클론 복제에서 생명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과 크리퍼의 생명의 중요함을 말하는 건 언뜻 비슷해 보이나 다른 주제입니다. 클론 내지 멀티플은 자연 발생한 존재도 아니고 이들을 하나의 인격체, 생명체로 인정하느냐는 번식도 없고 진화도 없는 과학에 의해 새롭게 신설된 카테고리. 어디까지나 인간이란 카테고리 안에서의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반면에 크리퍼는 자연을 상징하는 존재죠. 인간 창가를 노래하는 작품이 곧 환경보호나 박애주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듯 크리퍼와 미키가 가진 생명체라는 연결점은 너무나 얕습니다. 그렇다고 주제의식이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주에서 클론을 이용해 위험한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은 더문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고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진보와 자연과의 공생을 담은 영화는 수도 없이 많죠. 당장 크리퍼와 비슷하게 생긴 오무가 등장하는 바람 계곡에 나우시카는 전쟁, 과학기술의 진보 등의 주제가 들어있지만 자연과의 공생이란 테마 아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선이 이어집니다. 한 가지 주제로 우직하게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울림을 주죠. 미키 17이 재미없는 영화인가? 기술적으로 연출이 나쁜 영화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관을 잘 표현하고 있고 깨알같은 유머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분명 생각할 주제들을 다수 던져주는 영화고 특히나 인간을 모두 죽여버릴 수 있다던 마마 크리퍼의 협박이 블러핑에 불과했음이 밝혀지는 순간은 미키 17의 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로버트 패틴슨의 다중인격 연기 역시 이미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패틴슨의 필모에 한 줄 추가되기 부족함이 없는 호연이었습니다. 품질만 놓고 보았을 땐 상등품이에요. 단지 일관된 주장이 없으니 개인적으론 그 안이 공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좋은 메시지만으론 인간은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세상이 나아진다면 세상엔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겠죠. 보편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는, 보는 사람이 딱히 반박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뻔한 정론일수록 더더욱 집요하고 끈질긴 이야기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익숙한 만큼 강한 자극 없이는 그 마음에 상흔조차 남기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뻔하고 자기적인 후반부 20분 대신 엔터테인먼트적인 흥미 위주의 전개로 가는 게 훨씬 나았으리라 봅니다. 제가 독심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노선을 택한 이유를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저 옥자 때와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해외 배급사와 작업하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감독님이 해외 관객을 대하는 거리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론 과하게 친절했고 그 친절 때문에 메시지도 재미도 애매한 1, 2년만 지나도 잊히고 말 평범한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한국 배경의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See you watching me when we're with our friends. It's definitely something in the air. So let's take it from there, 'cause I know you want it. Afraid to let it show, and I know you need it. Why don't we